지난 2022년 산불, 가뭄, 폭우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심지어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간 기후재난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러한 기후재난은 지구 온도가 1.1도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앞으로 그 빈도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빈번해질 기후재난 속 대학생 기후행동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 안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기후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을 위한 5,000인 서명을 진행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신속하게 대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겨울에는 한파가, 여름에는 가뭄과 폭우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나서서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의 발언을 듣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은 끝 어절에 3번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공공성 확보하고 국민 생활 안정권 보장하라! 기후위기 주범인 기업의 혜택이 아닌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라! 주거 취약계층인 대학생, 청년을 위한 에너지 지원 대책 마련하라! 오늘의 기자회견은 총 3명의 발언과 마지막 퍼포먼스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는 인천대학교 지부장인 이은규님의 발언을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인하대학교 지부장인 이은규님의 발언을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하세요. 여기서 그냥 하면 안 돼? 그렇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기후행동 인하대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윤규라고 합니다. 기후 불평등은 기후위기를 만든 사람과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불인치한다는 데 있습니다. 재벌과 부자들은 이 기후위기를 본인이 가진 재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만 일반 서민들 혹은 일반 대학생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기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사회적 약자, 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며 가스공사가 적자난다는 핑계로 가스비를 올려서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 추이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해준 재원을 빼앗아 대기업의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난방비가 많이 나올까 온도를 낮추면서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방조차 제대로 틀지 못하게 가스비를 올리고 방관한 이 현실이 바로 각자 도생의 현장입니다. 이 추위에서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 정부가 지금까지 있어온 기후재난, 서울에서의 폭우, 태풍이 또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를 과연 신경이나 쓸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정부에 촉구합니다. 현재 법인세 감세를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을 돕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후재난을 가져온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할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의 발언을 해주신 인하대 지부장 이윤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 기후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00년 만에 1.1도가 오른 것도 산업화 시대 이후부터입니다. 그 원인의 주범은 바로 기업과 정부입니다. 책임자와
고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바로 기후 불평등입니다.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킨 것은 정부와 기업인데 왜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대학생 기후행동은 기후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다시 한번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에게 세금을 더욱 납부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구호 외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공공성 확보하고 국민생활 안정권 보장하라. 기후위기 주범인 기업의 혜택이 아닌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라. 주거 취약계층인 대학생 청년을 위한 에너지 지원 대책 마련하라. 네, 다음 발언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한신대 지부장 박건희님 모시고 발언 들어보도록 거기서 하세요. 하겠습니다.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신대 기후행동 지부장 박건희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영하를 웃도는 날씨에 자연스레 난방을 킬 수밖에 없습니다. 난방을 켜는 건 추위를 벗어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살기 위해 필요한 가스비가 36.2%나 증가했다면 믿으실 수 있나요? 저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12월에 가스비가 1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전년도 2월 가스비는 3만 원이었습니다. 약 1년 동안 7만 원이나 오른 셈입니다. 항상 7천 원씩 내던 전기세도 이젠 3만 원씩 나옵니다. 앞으로 내야 할 가스비와 전기세가 두렵습니다. 1월 가스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1년이 두렵습니다. 숨쉬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월세 포함 한 달에 53만 원이라는 사실이 너무 무섭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모두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재정이 어렵다, 봐달라 하면서 산업용 전기세는 48%나 인하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어려움은 기업에 대한 어려움만 있을 뿐 우리의 어려움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가정용 전기세는 오르고 산업용 전기세는 줄고 있습니다. 산업에 쓰이는 전기세는 전체 전기세 비율의 절반이 넘고 주택용 전기세는 약 10% 정도입니다.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기업인데 서민들의 전기세만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가스비 전기세 인상은 단순한 공공요금 인상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언해주신 한신대 지부장 박건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정부의 행보를 보면은 가정용 가스비는 43% 인상하고 기업용 가스비는 48% 인하하는 등 기후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농업용에서도 농사용 전기요금 대상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되는 등 국민들이 기업의 복간을 굴리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위기는 국민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기업과 정부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발생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이윤 추구가 아닌 기업에게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대학생들의 문제를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은 연세대학교 행동팀장이신 강다현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대학생 기후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다현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과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들이 꼭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난방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제유가 환율이 떨어져 가스 원료값이 떨어졌다며 산업용 가스 요금을 내리는데 똑같은 원료를 쓰고 똑같은 환율로 수입해오는 민수용 가스 요금은 오히려 동결되고 앞으로는 더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만 들려오니까요. 한편으로는 제가 나라의 일원이 아니라 한 기업의 사원인가 하는 착각도 듭니다.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삶의 질, 생활의 유지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국가가
공기업들의 지출을 줄이고 이득을 내는 데만 온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요. 점점 심해지는 기후재난과 그 안에서 불평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복지에 쓸 돈을 줄여 기업들을 밀어주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저번 주 우리를 덮쳤던 한파 역시 기후위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고위도의 찬 공기를 가두어주던 제트기류가 무너지며 북극의 대기가 저희도로 그대로 새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번 한파뿐만이 아닙니다. 2022년 몇 번이고 우리를 위협한 폭우와 폭염, 산불, 물 부족, 이 모두가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후재난이 더 빈번하게, 더 심각하게 일어나도록 부채질하는 것은 해마다 각각 몇천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끊임없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기업들입니다. 이처럼 미래적인 한파 속에서도 난방비를 걱정하며 집 안에서조차 추위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이 기후재난을 초래한 기업들은 걱정 없이 오히려 더 싼 가격으로 마음껏 가스를 사용하며 공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것, 더 많이 생산하며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정부의 가스요금 정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현상입니다. 이것이 기후불평등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산업용 가스요금 인하는 끊임없는 생산으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며 우리가 발딛고 사는 땅을 위협하는 기업들에게 그래도 괜찮다, 계속 생산하고 자원을 끌어놨어도 괜찮다,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고갈시키고 온실가스를 마음껏 내뿜어도 정부가 계속 쥐를 받쳐주겠다는 공개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권을 빼앗아 이미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들에게 혜택으로 부여하지 마세요.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기는커녕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며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를 떠넘기는 기후불평등을 부채질하지 마세요. 지금은 혜택이 아니라 규제로, 보조금 지급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공공성 확보하고 국민 생활 안정권 보장하라. 기후위기 주범인 기업의 혜택이 아닌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라. 주거 취약계층인 대학생 청년을 위한 에너지 지원 대책 마련하라. 네, 마지막으로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지역 대표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재난, 국민 생활 안정권 보장해야 합니다. 기후재난 속 에너지 대란, 정부의 에너지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 국민에게 돌아간 난방비 폭탄,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난방비 고지서 인증이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이유는 2배가 뛴 난방비 때문이다. 작년 3분기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료비 지출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주거 형태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월세로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료비는 19.4%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청년층이나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월세 가구의 연료비 부담이 자가 전세 가구보다 더욱 가중된 것이다.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피해받은 취약계층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한다. 반지하가 침수되고 그중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는 전국에 난방비 폭탄이 강타했고 취약계층부터 시린 겨울에 몸을 사리고 있다. 앞으로 겨울에는 더 큰 한파가, 여름에는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기후재난 시대 속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 준비를 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의 난방비 혜택, 기후 불평등을 양극화시키는 것이다. 지구에게 남은 시간은 5.5년이다. 산업화 시대, 정부와 기업이 가속화시킨 기후위기로 지구의 온도는 유례없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산업화 시대의 탄소 배출의 결과로 반지하가 침수되고 난방비가 폭등하는 2023년으로 이어졌다. 정부와 기업은 지금의 기후위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주체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가정용 난방비 43%를 인상하고 기업용 난방비는 48%를 인하하며 국민을 외면한 채 기업을 감싸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와 기업의 기후 악행으로 가속화된 기후 재난의 피해를 국민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꼴이다. 저지른 자가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보는 것이 기후 불평등이다. 기후 불평등으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와 기업은 기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공공성 확대하고 기후재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29일 대학생 기후행동은 기후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을 위한 5,000인 서명을 진행하고 윤석열 정부에게 전달하였다. 우리는 지난해 일어난 기후재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 앞으로 더 빈번해질 기후재난에 국가가 국민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난방비 폭탄으로 한파를 견디기 위해 집안에 텐트를 설치하고 자영업자들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고통을 떠안고 있다. 기후재난이 더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공감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그 대책은 국가가 에너지 공공성을 확대하고 기후재난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학생 기후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 생활 안정권을 보장하라. 하나, 기후위기 주범인 기업의 혜택이 아닌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라. 하나, 주거 취약계층인 대학생 청년을 위한 에너지 지원 대책 마련하라. 2023년 2월 3일 대학생 기후행동 1동.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문 낭독까지 마쳤고요. 마지막으로는 퍼포먼스 진행할 텐데 저희가 테이프 문제로 인해서 3명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것을 사진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3명은 이렇게 중간에 계신 3분이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니까지 이렇게 처음까지. 1월에 발부된 고지서는 아직 애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2월 초부터 발부되고 있는 에너지 고지서에는 거의 50%또 인상된 가격으로 자영업자와 원룸, 전세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안고 있습니다. 더 상승된 이 고지서 비용 에너지 공공성을 정부는 확대하고 국민들이 더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퍼포먼스로 이 3가지 문구가 다른가요? 문구가 3가지거든요. 아, 2가지. 그러면 이 3가지를 여기에 되는 걸로 사진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 다 같이 구호 한 번 더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공공성 확보하고 국민 생활 안정권 보장하라. 기후위기 주범인 기업의 혜택이 아닌 강력한 규제를 실행하라. 주거 취약계층인 대학생 청년을 위한 에너지 지원 대책 마련하라. 네, 이것으로 퍼포먼스까지 마무리하고 오늘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과 기자분들 감사합니다.